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6월 10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 하나 간단히 해드리면, 자, 팩트경제신문의 칼럼이 기고되었습니다. 여성경제신문이 팩트경제신문으로 사명을 변경했네요. 자, 저희 커뮤니티, 제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오시면은 저희가 이런 공지를 항상 올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칼럼이 매주 목요일 날 오전에 업데이트가 되는데, 클릭하시면은 저희 링크 항상 올려드리죠. 클릭하시면 되고, 뭐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 사이트에서 그냥 로로쌤으로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매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고 관련주들 살펴보았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전일 소폭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 봐야 횡보하는 정도 수준이죠. 최근 한 열흘 정도를 같은 지수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사항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미국, 중국 이제 상무장관, 레이몬드 미국 상무장관이랑 이제 왕은타오 이제 중국 상무부장이죠. 첫 통화를 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의 미중 무역 협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무역, 투자, 실무 협력 이런 부분을 건전하게 발전시켜서 갈등을 적절히 해소하자. 본인들이 갈등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해소하자. 첫 통화는 서로 나를 세우기보다는 탐색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라는 부분을 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제 탐색전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무역 분야에서는. 자, 미국에서 이제 EU랑 정상회의 성명서 초안을 이제 작성을 했죠. 그래서 철강 관세 같은 경우 2021년 12월 1일까지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관련 보조금 대립 같은 경우도 7월 11일까지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협력해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해서 지금 1년 반 동안 지금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 기원을 둘러싼 조사도 촉구할 방침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뭐 참고하시고 유럽위원회의 돈브로스키 부원장이죠. 이 미국과 갈등 조기에 해결하자. 그리고 협력을 강화해서 이유는 이제 인공지능을 비롯한 IT 그리고 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준 설정을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유럽 중국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거 트럼프 때 좀 강경한 모습에서 조금은 유하게 가느냐 아니면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니까 유하게 보이는 거지 기존의 보호무역주를 유지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에 지금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뭐 흘러가는 대로 지금 휴식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13,00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14,00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차례 쉬어가는 구간. 그래도 약보합범밖에 안 됩니다. 뭐 주가 하락이 나오거나 하진 않은데 살짝 쉬어가는 모습을 이제는 만들어도 돼요. 14,000인데 돌파해서 쉬면 제일 좋고 돌파 안 하고 이제 21선, 61선 골든크로스 나옵니다. 이렇게 돌파해서 이격이 좀 벌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쉬다가 넘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4,000포인트 이제는 돌파 시도를 뭐 몇 차례 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돌파 가능성이 높은 추세를 만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는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1년에 4번밖에 없죠. 3, 6, 9, 12월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 만기일이고요. 자, 옵션 만기일은 대신 매월 있습니다.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일이 4번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만 되면은 그냥 공식처럼 변동성이 심해진다, 우려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거고 이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을 면밀히 분석하면은 이번 만기일은 변동성이 굉장히 작을 겁니다. 3250포인트 부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1.5%, 2%도 안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단으로 아무리 내려가봐야 3200 이탈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위쪽으로 넘어가면은 차라리 고점을 돌파해서 위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차라리 3300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3400 한 2, 30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넘어가는 것보다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는 것보다는 이 구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에서 1.5%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범주 안에 1% 안쪽에서 움직였습니다. 전일 조금 밀리는 것 같았지만 1% 정도 밀리는 것 같았지만 오늘 일부 회복하면서 그냥 무난한 만기일이었다. 변동성이 적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이번 주에 수급 동향이 중요하다. 이번 주에 상승 포지션을 좀 구축해 놓는다라고 하면 7월 만기일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6월 이후의 장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오랜만에 뭐 외국인들이 7천억 규모 있는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뭐 1,000억 이상 뭐 매수를 보였었는데 외국인이 400억 정도로 줄였고 대신 이제 뭐 기관 투자 쪽에서 특히 금융 투자 쪽에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왔다. 꽤나 이례적으로 뭐 상당한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이 오랜만에 뭐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선물 옵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콜 옵션 매수가 굉장히 규모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승 포지션 그리고 선물도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 오늘은 선물 그동안 꾸준히 매수했었고 콜 옵션 매수가 있었기에 상승 포지션을 충분히 구축했다. 추가적으로 구축하면 더 좋은데 선물 3,000계약 이상만 해도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저희 회원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장중에 한 5,000계약 정도였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면서 7,000계약을 넘기면서 마감을 했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향후 다음 주에 FOMC가 있어서 좀 우려감을 갖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외국인들 수급만 보면은 걱정하지 마. 만약에 조금 흔들려도 다시 올라올 거야 라는 정도의 수급이다. 그러면은 시황은 간단하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일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수급으로 보여주고 있고 주가 움직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 하락했던 부분 다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980포인트 흔들기 정도 수준이었고 다시 한번 1000포인트 쪽으로 이제 붙어갈 가능성 또 다시 한번 확률 만들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서 이제 횡보하고 있는 구간 안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주일 전이랑 똑같죠, 지수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제 칼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재용 회장 사면 가석방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이제 K반도체 전략 그 대규모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이 부분을 본격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들 뭐 실리콘웍스라던가 제가 실리콘웍스 좋은 종목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LG그룹 계열이라서 못 믿겠다 싶으시면은 반도체 쪽은 뭔 LG그룹 계열이냐라고 해서 못 믿겠다 싶으시면은 매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4만원에서 44,000원 사이 이 구간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좋은 모습 보일 겁니다. 그런데 벌써 10만원을 넘어가 있죠. 그래서 실리콘웍스 좋은 모습 보이고 최근에 MK전자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고점 돌파 나왔습니다. 그래서 13,000원을 오늘 드디어 이제 계속 두들기다가 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금융위원회에서 오늘 카카오 손해보험에 대해서 이제 뭐 예비 허가를 내렸습니다. 자본금 사업 계획 타당성, 건전 경영 요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충족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3만 원만 유지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추후에 이제 카카오페이라던가 카카오뱅크라던가 등등 뭐 상장 관련 이슈도 있고 하니 이 보통 이렇게 이 5대1로 액면 분할한 다음에 액면 분할하면은 보통 평범한 상황에서는 보통 3692 생각하시면 369는 조금 적고 보통 3개월, 6개월, 12개월 정도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수급 동향이 워낙 좋고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휴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2개월 반 정도 뒤부터 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봤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주가를 극복해서 거의 2달도 안 되는 수준으로 2달도 안 돼서 주가를 극복해서 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카카오가 이 돈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단적으로 보여준 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인터배터리 2021에서 장혁 삼성SDI 연구소장께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NCA 하이니켈 양극재 니켈 함량이 91%에 달한다. 지금 니켈 함유량을 늘리고 코발트 함유량을 낮추는 이런 과정을 계속 가고 있죠. 코발트가 워낙 비싸니까 배터리 단가를 내리기 위해서 니켈 함유량을 뭐 80%에서 90%까지도 늘리고 있는 이 하이니켈 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의 양산주유 각형도 88% 제품이 양산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요런 관련주, 원통형 쪽 관련주들이 좀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신흥 SEC라던가 이쪽에서 이제 뭐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죠. 원통형 배터리 폭스바겐이랑 뭐 테슬라랑 뭐 해서 원통형 배터리를 저쪽이 원한다라고 하면, 특히 뭐 폭스바겐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 신흥 SEC가 여러분들 좀 관심을 모을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46,000원대였는데 요렇게 5만원 한 두 번 정돌파 시도하더니 결국에는 5만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의 이런 원통형이나 이런 쪽 얘기 나오면은 삼성 SDI는 특히 삼성그룹이랑 좀 영향이 깊죠. 신흥 SEC를 보시면 되고, 이제 상신 EDP 정도까지 함께 보시면 된다. 그리고 원통형 캔에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으로 해서 TCC 스틸 같은 경우를 함께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코로나19 백신 지금 열심히 이제 확장이 되고 있죠. 접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도, 아버지는 이제 맞으셨는데 접종을 하셨는데 어머니도 이제 내일 접종을 하신다고 하고요. 지금 예약이 돼 있습니다. 이 수의 기대감으로 해서 마스크를 벗는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올 것이다. 그럼 화장품이 많이 팔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형주들은 먼저 움직였고 휴식 구간에 중소형주들 움직인다. 한국 화장품 제조 뭐 이런 종목들 뭐 그동안 이제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뭐 한국 화장품 제조하면 코리아나 같은 경우를 뭐 항상 같이 보죠. 그래서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점점 좋아지는 모습. 그리고 에이블 CNC라던가 뭐 작은 종목들, 그리고 마스크팩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들, 얼마 전에 리더스 코스메틱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이준 코스메틱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SD생명공학 같은 경우도 기대감을 충분히 모을 수 있겠죠.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니까 20에서 막 돌파하면서 이제 뭐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제 흐름을 좀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3일 동안 강조해드린 섹터가 있죠. 여러분들 마스크 벗은 화장품만 보지 마시고 치과용 의료기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최근에 레이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면서 좋은 모습 보였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고점 돌파 시도했는데 아직까지 조금 약했고요. 여기서 한 차례 좀 쉬었다가 이격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좀 쉬었다가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3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3일 동안 계속 상승하고 4일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레이 멋진 모습 보이고 있고, 그 외에 대표적인 종목이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오늘 멋진 모습 보이면서 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95,000원 넘어갔으니 요 구간만 유지해주면 이제 10만원대를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다음에는 디오를 볼 수 있겠죠. 디오 같은 경우는 뭐 작년부터 해서 뭐 매각 이슈도 있었고 하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고, 41,000원 넘어가면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뭐 덴티움이라든가 뭐 바텍이라다 이런 종목들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치과의료 의료기기 쪽 강조해드린 부분 이제 뭐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부에서 이제 권칠승 장관께서 원격 의료 쪽으로 해서 의료법을 개정 추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작년부터 해서 원격 의료. 그래서 비트컴퓨터가 뭐 가장 기본적인 대장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비트컴퓨터는 10,000원 위에 있으면은 12,500원까지는 이제 박스권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넘어가면 15,000원까지고, 뭐 과거부터 뭐 계속 말씀드렸던 구간이죠. 유비케어 같은 경우도 뭐 가장 뭐 항상 기본적으로 보는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인피니티 헬스케어, 인성정보 이런 정보가 이런 쪽이 가장 기본이다. 거기에 메디아나 같은 경우도 항상 같이 볼 수 있다. 여기에 뭐 인바디라던가 여러 종목들이 있죠. 엮여 있는 종목들이. 그래서 원격 의료 관련주, 유헬스케어 관련주들 움직였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번 주에 이제 LG화학의 100% 자회사죠. LG에너지솔루션이 그 상장 예비 심사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업일 기준으로 45영업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을, 조금 일찍 될 수도 있고 한데 45영업일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주에 일진아이솔루스라던가 이제 뭐 크래프톤이라던가 이제 다음 주 초에 있죠. 그래서 뭐 빠르면 이번 주만, 늦으면 다음 주 초에 상장 예비 심사가 끝나고 증권 신고서를 이제 제출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IPO 관련주들 또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일정으로는 일진아이솔루션 그리고 크래프톤이 다음 주고, 그 다음 주는 카카오뱅크 이제 6월 21일이 되겠죠.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6월 말,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한 달 뒤 정도가 됩니다. 7월 9일 정도로 예정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IPO 일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